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전내탁해 못하잖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방 한가운데 김치 냄새가 퍼졌다. 이게 김치냐? 시집와서 배운 게 이거야? 시어머니 박말수는 김치통을 열어젖히며 소리를 질렀다. 붉은 양념이 사방에 튀었다. 내 이름은 이선아, 올해 나이 36.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담그겠습니다. 다시? 내 손맛으론 평생 안 돼.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망신이야. 김치 하나도 제대로 못 담가서. 말수는 숟가락으로 김치를 떠서 던졌다. 김치 국물이 선아의 얼굴에 튀었다. 그 붉은 얼룩이 마치 상처처럼 번졌다. 그 옆에서 남편 진수 39는 무심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말투엔 아무 힘이 없었다. 그만하라니? 이 집에서 김치가 전통인데.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입맛을 몰라. 말순의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 제가 더 배워볼게요. 배워?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 남편 돈이나 좀 아껴. 백화점은 왜 그리 들락거려? 내가 번 돈도 아니면서.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말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럼 내가 내 스트레스인가? 다 내 마누라 탓이지. 선아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말수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셨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꼴이 이렇게 돼. 우리 진수, 참 아까운 애야. 웃음소리가 터졌다. 선아는 방 안에서 들었다. 귀를 막았지만 그 웃음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이 식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말순이 담근 김치가 올려져 있었다. 진수는 무심히 밥을 먹었다. 이게 김치지. 선아, 너도 좀 배워. 선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수 씨, 응? 당신은 나한테 왜 결혼했어요? 진수는 김치를 씹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그냥 편해서. 그녀의 눈빛이 떨렸다. 이혼해요. 그 순간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말순이 돌아보았다. 뭐라고 했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감히 내가 그걸 입에 담아? 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치며 소리쳤다.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을 떠나겠다고?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선아는 웃었다. 김치요. 이제부터는 제 입맛대로 담글 겁니다. 그날 밤 선아는 짐을 싸서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창문 불빛 속에서 말순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끝이에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보다 냉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냉기가 복수의 시작이 되었다. 비가 그친 새벽, 서울 낡은 골목 끝에 반지하방. 창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선아는 작은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다. 라면과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붉은 김치 양념이 아직도 손톱 밑에 박혀 있었다. 그게 씻기지 않았다. 이 손으로 다시 담글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며칠 뒤 선아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선아 씨, 야간 가능하죠? 점장은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네, 상관없어요. 밤새 계산대 앞에서 컵라면을 계산하고 새벽엔 바닥을 닦았다. 한겨울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다. 바닥에 비친 얼굴은 낯설고 단단했다. 한때 며느리였던 여자가 이제는 알바생이지. 스스로 비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노인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죄송해요. 여기 김치 좀 팔아요? 김치? 선아는 눈을 깜빡였다. 김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이거라도. 노인은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낡은 통 하나. 내가 담근 건데 좀 봐주겠어요? 맛이 변했는지 몰라서. 선아는 통을 열었다. 김치 냄새가 퍼졌다. 묘하게 익은 냄새. 그 향이 코끝을 찔렀다. 괜찮아요. 잘 익었어요. 그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이선아요. 나는 한도영이에요. 다음에 또 봐요. 노인은 떠났다. 그날 밤 선아는 김치 냄새를 잊을 수 없었다. 이 냄새 나도 다시 담그고 싶다. 며칠 후 문이 두드려졌다. 이선아 씨 맞으시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저는 한도영 회장님 비서입니다. 며칠 전 회장님이 김치 맛을 봐주셨죠. 그 일로 회장님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회장님이 직접 오시겠답니다. 그날 밤 편의점 문이 닫힌 뒤 한도영이 직접 찾아왔다. 양복 위에 두꺼운 코트를 걸친 채 그는 조용히 김치통을 내려놓았다. 당신 김치 맛을 알아보는 눈이 있더군요. 그건 그냥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 드뭅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우리 재단에서 복지식당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김치 납품 쪽 일 좀 맡아볼 생각 없어요? 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배우면 됩니다. 대신 조건 하나. 뭔데요? 당신 손으로 담가요. 당신 맛으로. 그 말에 선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내 손맛으로 세상에 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겨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김치로 날 때린 여자요. 한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싸움엔 이유가 있어야죠. 그날 밤 선아는 다시 주방 앞에 섰다. 작은 반지하, 낡은 싱크대, 김치 양념을 만들며 그녀는 웃었다. 그래, 이 냄새야. 양념이 튀었다. 그 붉은 점이 다시 얼굴에 닿았다. 이번엔 굴욕이 아니었다. 복수의 향이었다. 새벽 3시, 재단 조리실엔 김치 냄새가 가득했다. 선아는 팔을 걷어붙였다. 손끝에 닿는 배추의 결이 부드럽게 갈라졌다. 이 손으로 다시 담그는 김치라니.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다. 얼마 전까진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는데 이제는 마음이 고요했다. 옆에서 조리사 하나가 속삭였다. 선아 씨, 손 진짜 예쁘다. 그런데 왜 여기로 오셨어요? 김치가 나한테 빚이 있어서요. 그 말에 모두 웃었다. 하지만 그녀만은 웃지 않았다. 며칠 뒤 재단에서 시식 행사가 열렸다. 복지식당 김치 브랜드 런칭 이벤트. 선아가 직접 기획한 행사였다. 한도영 회장이 무대에 섰다. 이 김치는 한 여성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인생처럼 진하게 익은 맛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이선아?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말순이었다. 진수와 함께였다. 재단 후원자로 초청받은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선아는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벗었다. 어머니, 어머 세상에. 우리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였지? 말순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젖어 있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해? 김치 장사라니. 참 인생이 많이 변했구나. 진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선아야, 오랜만이네. 그래요. 오랜만이죠.
그녀는 김치통을 열었다. 양념 향이 강하게 퍼졌다. 맛 좀 보실래요? 됐어. 내 김치는 원래 입에 안 맞아. 그땐요. 뭐? 그땐 제 김치를 던지셨잖아요. 말순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그 얘길 여기서. 그 순간 한도영이 다가왔다. 이선아 씨, 이분들이? 아, 제 가족이었어요. 그럼 소개해줘요. 선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분은 저한테 김치로 복수심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말순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감히 내가. 괜찮아요, 어머니. 전 덕분에 이 맛을 찾았으니까요. 선아는 김치를 집어들었다. 김치엔 정이 담긴다고들 하죠. 저한테는 복수의 양념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씹었다. 붉은 양념이 입술에 묻었다. 말순이 소리쳤다. 이게 어디서 감히. 하지만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재단 홍보 책임자가 전 시어머니와 재회한 자리에서 복수의 김치라니. 행사는 그대로 뉴스가 됐다. 그날 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복수의 김치, 이선아 실장, 며느리의 역전. 며칠 후 한도영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오늘 뉴스 봤어요? 봤어요. 괜찮겠어요? 이슈가 커져서. 괜찮아요. 이제 세상이 제가 누구였는지 알게 됐잖아요. 복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군요. 복수는 무르익는 김치 같아요. 시간이 지나야 제 맛이 나죠. 한도영은 웃었다. 그럼 익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기다릴게요.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다시 떨렸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전율이었다. 그날 밤 선아는 혼자 김치를 담갔다. 창문 밖엔 눈이 내렸다. 붉은 양념 위로 흰 눈이 떨어졌다. 이 손끝이 이제 내 무기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젠 내가 던질 차례야. 한 달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재단 식품 사업 협약식이 열렸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카메라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밥그룹 식품 계열사 이선아 김치 브랜드 공식 협약. 무대 위엔 밥그룹 부회장 그리고 그 옆에 선아가 서 있었다. 이선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그녀 앞에 놓였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김치는 참는 시간에서 익었습니다. 기자들이 웃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오늘 제 김치는 밥그룹의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또다시 셔터를 눌렀다. 진수는 무대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말순 역시. 그들의 얼굴엔 미묘한 공포가 섞였다. 행사 후 비공개 회의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아야, 갑자기 이런 협약을 하다니 무슨 속셈이야? 속셈이라뇨, 사업이죠. 사업? 내 김치를 당신 회사 냉장고에 납품하는 계약이에요. 그녀는 계약서를 꺼냈다. 밥그룹 식품 계열사 공급 독점 계약서. 하단엔 이미 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당신 어머니 회사가 우리 재단 사업에 손대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내 김치가 당신 회사를 먹는 거죠. 그녀의 미소가 서늘하게 빛났다. 며칠 뒤 첫 납품이 시작됐다. 밥그룹 식품 공장엔 이선아 김치 트럭이 줄지어 들어왔다. 말순이 그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다. 저 여자 우리 공장 마당까지 들어오다니. 엄마, 이제 언론도 다 보고 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역풍 와요. 역풍?
내 아버지 회사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뉴스 속보. 속보 밖으로. 내부 회계 비리 정황 포착 국세청 조사 착수. 말순이 화면을 얼어붙은 눈으로 바라봤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시각 선아는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도영이 들어왔다. 박그룹 국세청 조사 들어갔답니다. 그래요?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세상엔 읽는 속도가 다른 김치들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죠? 어떤 건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삭고 어떤 건 상온에서 터지죠. 박그룹은 후자예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냄새나죠? 썩은 김치 냄새요. 한도영은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무섭네요, 이선아 씨. 이제 시작이에요. 이 냄새 서울 전역에 퍼뜨릴 거예요. 며칠 후 뉴스 헤드라인. 박그룹 부회장 회계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 착수. 박 회장 일가 비자금 정황 포착 사회적 파장. 이선아 김치 재단 기부로 인기 폭등. 그녀는 TV를 끄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다. 뭐가요? 한도영이 물었다. 이복수요. 딱 알맞게 익었어요. 그날 밤 선아는 옥상에 올라섰다. 도심 불빛 아래 그녀는 손을 펼쳤다. 김치 양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손으로 내 인생 다시 담갔어. 그리고 속삭였다. 이젠 당신 차례야. 어머니.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재단에서 주최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플래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선아 김치 함께 담그는 사랑의 계절. 선아는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양념을 섞는 붉은 손, 그 옆으로 줄지어 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초청객 명단 맨 위. 박말순, 진짜 오시네. 선아는 속삭였다. 한도영이 물었다.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이 냄새는 무섭지 않아요. 잠시 후 검은 코트를 입은 말순이 등장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 회장님 따님이 아니라 전 며느리의 김장 행사에 직접 오셨네요.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예, 사회공헌이라면 기꺼이 참여해야죠.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다. 선아와 눈이 마주쳤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그래, 이선아. 아직도 그 손으로 김치를 담그나 보네. 네. 이 손이 생각보다 질기더라고요. 둘 사이 공기가 얼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다. 양념을 버무리는 순간 말순이 일부러 소금을 집어들었다. 이건 내 식으로 해야지. 그녀는 선아의 양념통 위에 소금을 쏟아부었다. 어머니. 왜? 김치엔 간이 중요한 법이야.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니? 선아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입맛대로 준비했어요. 그녀는 옆에 직원에게 손짓했다. 그 통 가져와요. 커다란 김치통이 옮겨졌다. 뚜껑이 열리자 강렬한 냄새가 퍼졌다. 모두가 코를 막았다. 이게 뭐야? 썩었잖아. 말순이 외쳤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게 3년 전 어머니가 제 얼굴에 던졌던 김치예요. 뭐라고? 그날 이후 그대로 냉동고에 넣어뒀죠. 썩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어머니 손맛에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주위가 술렁였다. 기자들이 속삭였다. 진짜인가요? 이게 무슨 쇼야? 말순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감이요? 저한텐 이미 그날 감이라는 말이 끝났어요. 선아는 썩은 김치 한 조각을 들어 올렸다. 보세요. 이게 시집의 사랑이었죠.
냄새나죠?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말순이 손을 들었다. 그만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찰칵.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방송 카메라가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박그룹 회장, 전 며느리 행사장서 언쟁. 실시간 뉴스 제목이 떠올랐다. 진수가 뛰어왔다. 선아야, 이건 너무 나갔어. 왜요? 당신은 옛날에 그냥 편해서 결혼했다 했잖아요. 이제 불편해요? 그만해. 엄마 건강도 안 좋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내 건강은 그날 이미 끝났으니까. 진수가 팔을 잡으려 하자 선아는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요. 이 손은 이제 김치를 담그는 손이지 당신한테 매달리는 손 아니에요. 잠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선아 대표님, 이건 사적인 복수 아닙니까? 그녀는 마이크를 바라봤다. 아니요. 이건 공개적 정화예요. 썩은 냄새는 덮어두면 더 퍼지거든요. 한도영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끌어냈다. 충분해요. 이제 그만. 아니요. 아직 한 포기 남았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치 한 포기를 들어 재단의 상징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김치예요. 이제 내 식탁은 내가 지켜요. 그 말이 끝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양념 위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 이선아 복수의 김치로 밥그룹의 치명타. 시어머니 전 남편 언론 앞에서 굴욕. 김치 브랜드 매출 10배 급상승. 선아는 조용히 TV를 껐다. 익었네. 이제 완전히.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붉은 하늘 아래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김장 행사는 전국 뉴스로 도배됐다. 밥그룹 전 며느리의 복수극. 썩은 김치로 되갚은 10년의 시집살이. 누가 옳았나, 며느리냐, 시어머니냐. 댓글엔 수천 개의 의견이 달렸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도 너무했다. 저런 집안 많지.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선아의 집은 고요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이불 위엔 김치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야 하는데.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이선아 씨. 한도영이었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제 세상은 당신 편이에요. 세상은 금방 돌아서요. 그럼 당신은요? 전 아직 그날에 서 있어요. 한도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김치로 맞던 날. 그녀는 웃었다. 그날 이후 매일 김치 냄새를 맡았어요. 잊지 않으려고. 이젠 잊어도 돼요. 아니요. 잊으면 다시 당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선아 씨,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이름은 아직 갇혀 있어요. 무슨 뜻이죠? 밥그룹 뉴스엔 전 며느리라고만 쓰죠. 이선아 대표라고는 안 써요. 한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병원 응급실. 박말순이 실려왔다. 고혈압 쇼크? 진수가 곁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정신 좀 차려요. 내가 졌네. 말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 여자 결국 나를 이겼어. 엄마, 이제 그런 말 그만해요. 아냐. 그 애는 나보다 더 독했어. 근데 그 애도 외롭겠지. 그 순간 말순의 눈이 감겼다. 심박수가 낮아졌다. 뉴스 속보. 밥그룹 박말순 회장, 뇌출혈로 위중. 전 며느리 이선아 병원 찾아와 면회 거부. 기자들이 병원 앞을 메웠다. 이선아 대표님, 시어머니 위중하시다는데 면회 왜 안 하십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분은 제 이름을 평생 안 불렀어요. 이제 저도 그분 이름을 안 부를 겁니다. 그리고 차문을 닫았다. 눈발이 세게 내렸다. 그녀의 차창 위로 붉은 네온 사인이 비쳤다. 복수의 여왕, 이선아. 그 빛이 눈처럼 그녀 얼굴을 덮었다. 밤, 집안. 선아는 홀로 김치통을 열었다. 이번엔 냄새가 달랐다. 시큼하지만 부드러운 향.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먹었다. 입안이 메웠다. 이게 내 맛인가?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한도영이었다. 지금 뉴스 봤어요? 봤어요. 이젠 당신 이름으로 세상이 불타고 있어요. 그럼 잘 익은 거네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창밖엔 눈이 내렸다. 붉은 도시 위로 하얀 눈. 그날 밤 진수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말순의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선아 이름을 눌렀다. 통화음이 울리다 끊겼다. 선아야 미안하다. 그땐 나도 너무 겁났어. 그는 눈을 감았다. 그냥 편해서가 아니라 사랑했었어. 눈물이 떨어졌다. 붉은 김치 국물처럼 천천히 번졌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선아의 이름은 이제 복수의 여왕이 아니라 기업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재단, 뉴스, 광고판. 어딜 가도 그녀의 김치가 걸려 있었다. 이선아 김치 당신의 식탁 위에 진심을 담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싱크대엔 물기가 말라붙고 식탁엔 그릇이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김치통을 꺼내 식탁에 올렸다. 이젠 내 식탁인데.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때의 붉은 자국이 아직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선아 씨. 문이 열리고 한도영이 들어왔다. 오늘 회의 잘했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밥 같이 먹어요. 그는 도시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된장찌개, 김치, 밥 2공기. 선아가 놀라 물었다. 이거 다 직접 했어요? 네. 당신한테 배웠으니까요. 저한테요? 당신이 그러잖아요. 김치든 인생이든 간 맞추는 건 자기 입맛대로 해야 한다고. 그녀는 웃었다. 내 말 기억했네요. 당신 말은 잊기 힘들어요. 칼처럼 남으니까.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식탁 위엔 김치 한 접시가 있었다. 새로 담근 김치였다. 그 향은 짙고 부드러웠다. 식사가 끝난 뒤 한도영이 물었다. 이제 복수는 끝이죠? 네. 허전하진 않아요? 허전하죠. 근데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녀는 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다. 이 맛은 이제 매운 게 아니라 단맛이에요. 변했네요? 아니요. 이제야 제 맛을 찾은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 불빛이 눈송이처럼 깜빡였다. 이젠 내가 앉을 식탁을 찾았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입맛대로 먹는 자리요. 한도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 자리에 나도 앉아도 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하나 더 내밀었다. 이 자리는 같이 먹는 자리니까요. 한도영은 그 말을 듣고 오래된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선아는 노트를 펼쳤다. 김치 레시피 내 인생의 맛. 페이지 맨 아래에 조용히 적었다. 복수는 매웠다. 그러나 용서는 달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 김치통을 닫았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끝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끝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었다. 며칠 뒤 뉴스 헤드라인. 이선아 대표 복지식품법 개정 추진 주도. 한도영 재단
사회적 기업과 합병 새 출발. 기자들이 물었다. 대표님, 이제 목표가 뭐죠? 식탁을 바꾸는 거요. 식탁이요? 가장 작은 곳에서 세상이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낮의 햇살 아래 선아는 사람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다. 아이들이 웃으며 다가와 물었다. 아줌마, 김치가 왜 이렇게 빨개요? 그건 마음이 매워서 그래요. 매워요? 응. 근데 조금만 지나면 맛있어져.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그녀도 함께 웃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내 식탁에도 봄이 오겠지.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눈 대신 봄비가 내렸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 속엔 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녀의 김치 브랜드 선아 이제 전국 300개 마트에 입점했다. 포장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인생이 너무 맵다면 잠시 익혀보세요. 그 문장은 그녀가 직접 쓴 문구였다. 그날 오후 한도영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축하해요. 드디어 IPO 승인 났어요. 그렇게 빨리요? 당신 김치처럼요. 익을 때 되니까 세상이 알아보는 거죠. 그녀는 웃었다. 이제 내 식탁이 좀 커졌네요. 그럼 이제 그 식탁 위에 뭘 올릴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맛을 되찾게 하는 거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맞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때 비서가 문을 열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들었다. 진수였다. 얼굴이 초췌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죠? 엄마 돌아가셨어.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래요. 장례식에 와줄래? 제가 거길 왜 가요?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가족은요, 함께 밥 먹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랑 밥 안 먹었어요. 진수의 눈이 젖었다. 선아야, 그 이름 부르지 마요. 당신은 그 이름을 버렸잖아요. 그녀는 등을 돌렸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난 이미 그래요.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젠 내 입맛대로 살거든요. 그녀가 나가자 진수는 주저앉았다.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며칠 후 장례식장 한 구석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리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선아 드림. 아무 말도 아무 장식도 없었다. 단지 깔끔하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 시간이 흘러 봄. 선아는 재단의 사회적 기업센터에서 청년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젊은 엄마들, 독거노인, 그리고 학생들이 모였다. 모두 웃으며 손을 움직였다. 한도영이 다가왔다. 오늘은 뭐 담그세요? 봄김치요. 봄김치? 네.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잖아요. 그냥 조금 덜 맵게요.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엔 처음으로 평화가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다. 아줌마,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그래. 어떤 맛이야? 엄마 맛 같아요.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됐네. 그게 진짜 좋은 맛이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바람이 살짝 스쳤다. 이젠 매운 게 좋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매워야 살아있는 거니까. 뉴스 속보. 선아 브랜드 해외 수출 개시. 이선아 대표 인생은 김치처럼 익는 시간 화제 발언. 카메라 앞에서 기자가 물었다. 대표님, 김치로 인생을 뒤집은 소감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저는 김치로 맞았던 여자예요. 근데 이제 김치로 세상을 먹여요. 그녀는 퇴근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엔 작은 접시가 있었다. 그 안엔 방금 담근 봄김치 한 조각.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씹으며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다. 노을빛이 붉게 번졌다. 그 색은 김치처럼 따뜻하고 진했다. 그녀는 웃었다. 이제 진짜 내 식탁이야.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냄새뿐이었다. 매운 냄새, 단 냄새, 그리고 인간의 냄새. 시간이 흘러도 김치는 계속 익는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익어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어가는 김치처럼 우리 삶도 천천히 제맛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